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대자보 수사의 문제점, 법조인들의 태만 등. 일단 구독자 24,000분을 넘은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의 가장 특화점이 이제 썩은 살을 도려내자, 여기에 더해서 새 살로 가장하려 하는 썩은 살들을 골라 같이 도려내자라는 부분이 강해서 기본적으로 사방에 적을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게 불가피해서 호응이 이 정도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페이스북 본사에 중국 혹은 친북 쪽에 호응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횡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특정 표현이 든 내용을 1, 2년 전 것까지 다 찾아내어 계정 포스팅, 댓글, 좋아요, 클릭까지 정지 먹이는 게 내부자의 도움 없이 과연 가능한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찾기 힘들어요. 덕분에 페이스북보다 영향력이 더 강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기 엄청 주저하던 거 기왕 시작한 김에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 그러려면 뭐하라 하는 생각이 들어 소신껏 하다가 안 되면 관두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예상한 것에 2.5배 정도의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썩은 살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살로 가장하려는 썩은 살들, 이제 이하 가짜 새 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들을 경계하자는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 백모 세뇌 탈출, 2. 태평TV, 3. 에스더 흑여제, 4. 김정민 박사 채널. 이외 몇 개 채널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운 TV에서 방송하는 이제 조우성 님도 그러하고요. 가로세로 연구소도 이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널 퍼센티지가 우파 채널들 중에서 아직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를 확보하고 광고 수익을 내는 것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쉽게도 지금으로선 썩은 살들이 새 살 코스프레 하는 걸 돕는 우파 채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들은 음으로 양으로 누구에게선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누구가 누구겠어요? 가짜 새 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욕을 먹어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도 광고 수입보다 이제 지원 액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하다가 구독자 수 어느 정도 늘고 그러면 이제 외부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인지상정상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두 눈 중에 한 눈만 감아도 다른 한 눈은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다행히 저에겐 그쪽에서 접근이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 내 좌우 오피니언 리더들 웬만하면 다 모니터링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과연 누구인지 소재지가 어딘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실상은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셔서 판단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참 지뢰가 많아요. 현재 상황은 내각 책임제 개헌파들 예상과 달리 진행된 바가 많은데 이에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이에 대한 의지가 꺾인 건 아닙니다. 문재인이 대외 대내적 압력으로 궁지에 몰리면 그 문재인 일당들이죠. 이들 일당들과 딜을 쳐서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 넘기고 국민투표에서 여론조사 전자개표기 장난질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죠. 그리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좌절되면 다른 플랜 B를 통해 원래보다는 미진하나마 자기들의 이제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감수할 것이므로 이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각설하고 항상 저는 이런 시사적인 상황의 평론을 할 적엔 다른 분들이 적절하게 하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그런 분 계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 끝내려고요. 저는 제 방송을 다른 분들 방송하는 것에 이제 보충하는 의미로 하려고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이미 잘한 게 있으면 그냥 공유하고 끝내는 게 저로서도 편합니다. 돈은 안 됩니다만. 어떤 분은 이제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B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A, B를 연관시켜 추론해 보면 C라는 것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C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제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패턴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본인들 방송을 용기 내서 시작하시라고 권합니다. 썩은 살이 3살 코스프레 하는 걸 막는 우군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짜 3살들이 썩은 살들과 딜을 쳐서 썩은 살은 이제 문재인 일당들이에요. 주사파 일당들과 딜을 쳐서 썩은 살들 버팀목 노릇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것이 진짜 정말 절실합니다. 자, 오늘 제목에 나온 내용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원래 법조인들이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눈에 안 띄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자보 문제인데요. 이제 이 대자보 문제를 갖다 이제 대자보 풍자성 대자보를 붙였죠. 자유전대협이라고 했나? 하여튼간 풍자성 대자보를 붙였는데 이걸 언론의 자유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이분 영상을 갖다 많이 공유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언론의 자유 문제로 다룰 일은 아닙니다. 전 그분이 이제 논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전 그분 추천하는 만큼 그분이 논점 잘못 잡은 것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로 문제로 다룬다면요. 김정은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대자보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수사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기사 내용 중 일부예요. 제 커뮤니티에 제가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사상범 수사할 때나 쓰던 식의 수사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부착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대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서 해당 대자보가 게시되었다는 신고 등이 잇따랐다 하면서 해당 대자보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제대로 된 수사에선 경찰이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된 행위가 형사법 조문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누군가 이러저러한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행위를 한 사람부터 찾는 건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형사법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것에 해당되는지 찾아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지금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찾고 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야 하는 거예요. 구성 요건 해당성은 형법 총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찰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검토 이전에 행위자 파악부터 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경찰이라고 CCTV 카메라에 남은 기록들을 임의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구 보는 거예요. 경찰은 현재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대학군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을 위해선 죄목이 뭔지 검토부터 해야 돼요. 죄목이 들어가야지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를 저질렀다 라고 써야 돼요. 영장 신청하기 위해선. 물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어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것에 해당 안 되죠. 범죄 현장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만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범죄 현장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상황이잖아요. 경찰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냥 멋대로 가져와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보보호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지금 한국 경찰이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 아니면 헌병 오장들이 하던 식이 사상범 색출을 하는 판인데 법조인들 중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치주의 파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 양반은 입번급도 안 합니까? 보궐선거에 정신이 팔려서 이런 사안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